여행을 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영상은 평범한 여행 브이로그가 아닙니다. 스위스를 가장 완벽하게 여행할 수 있는 가이드입니다. 마치 동화책에서 튀어나온 듯한 아름다운 마을들, 웅장한 알프스, 그리고 잊지 못할 풍경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스위스의 심장부로 떠나는 특별한 여행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취리히입니다. 취리히는 고풍스러운 매력과 현대적인 감각이 완벽하게 어우러진 도시입니다. 자갈이 깔린 골목길, 수백 년 된 건축물, 그리고 활기찬 예술과 문화가 가득한 곳이죠. 구시가지인 알트슈타트를 걸어보세요. 숨겨진 안들과 개성 넘치는 상점, 사람들을 구경하며 쉬기 좋은 카페들이 여행객을 반겨줍니다. 특히 스위스 초콜릿 가게들은 그야말로 유혹 그 자체입니다. 취리히 호수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유람선을 타고 호수를 둘러보거나 호숫가 카페에 앉아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보세요. 다음은 제네바입니다. 제네바는 국제적인 분위기와 아름다운 호수 풍경, 그리고 세계 외교의 중심지로 유명합니다. 거대한 제네바, 호수와 하늘 높이 솟아오르는 제도 분수는 이 도시의 상징입니다. 또한 유엔과 적십자 본부가 자리한 곳으로 세계가 만나는 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 루체른으로 가보겠습니다. 14세기에 지어진 카펠교는 루체른의 상징입니다. 다리 내부에는 도시의 역사를 담은 그림들이 전시되어 있어 마치 시간을 거슬러 걷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사자상은 프랑스 혁명 당시 프랑스 왕실을 지키다 희생된 스위스 근위병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거대한 암벽에 새겨진 사자의 모습은 보는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합니다. 루체른 호수 역시 놓칠 수 없습니다. 보트 투어를 즐기거나 호숫가에 앉아 알프스의 풍경을 감상해보세요. 다음은 인터라켄입니다. 인터라켄은 모험가들의 천국입니다. 스카이다이빙, 패러글라이딩, 래프팅, 캐녀닝까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액티비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약 스릴을 즐기지 않는다면 산책로를 따라 걷거나 수정처럼 맑은 호수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스위스를 왔다면 치즈 퐁듀는 꼭 맛보세요. 진한 치즈의 풍미는 여행의 또 다른 즐거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 유럽의 정상, 융프라우요로 향합니다. 산악 열차를 타고 올라가는 순간부터 숨이 멎을 듯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정상에 도착하면 알프스 산맥의 파노라마가 눈앞에 펼쳐지고 유럽 최대의 빙하인 알레츠 빙하가 끝없이 이어집니다. 하늘을 찌르듯 솟아오른 산봉우리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인간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깨끗하고 차가운 공기마저 특별하게 느껴지는 곳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마터오른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토블론 초콜릿 로고나 초콜릿 상자, 컴퓨터 배경화면 속에서 말이죠. 하지만 직접 눈으로 보는 마터호르는 그 어떤 사진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해발 4,478m. 스위스와 이탈리아 국경에 우뚝 솟은 이 산은 그야말로 알프스의 왕이라 불립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진에 담기는 산 중 하나인 이유를 직접 보면 알게 됩니다. 높이 때문만은 아닙니다. 마치 거대한 피라미드처럼 솟아오른 독특한 능선이 보는 사람을 압도하기 때문이죠. 마터호른을 만나려면 체르마트로 가야 합니다. 자동차가 다니지 않는 이 작은 마을은 그 자체로도 특별한 매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이킹을 즐겨도 좋고 기차를 타거나 특별한 경험을 원한다면 헬리콥터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그 모든 여정은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마터호른 앞에 서는 순간 경이로움과 동시에 인간의 작은 존재를 느끼게 됩니다. 수천 년 동안 그 자리를 지켜온 거대한 바위산 앞에서 우리는 자연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스위스를 떠올렸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도시는 아닐지 모릅니다. 하지만 로자는 반드시 여행 일정에 넣어야 할 곳입니다. 제네바 호수와 포도밭으로 둘러싸인 이곳은 마치 살아있는 엽서와도 같습니다. 무엇보다 로자는 세계적인 올림픽의 수도입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본부가 바로 이곳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죠. 스포츠 팬이라면 올림픽 박물관은 절대 놓쳐서는 안 될 명소입니다. 하지만 로잔의 매력은 과거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대학 도시답게 젊고 활기찬 분위기가 가득하죠. 개성 있는 카페와 트렌디한 바, 훌륭한 레스토랑들이 호숫가를 따라 이어집니다. 그리고 해질 무렵이 되면 호수 위로 물드는 노을과 멀리 보이는 알프스가 환상적인 풍경을 선사합니다. 구시가지의 자갈길과 숨겨진 골목, 그리고 웅장한 로잔 대성당도 꼭 방문해보세요. 고딕 양식의 아름다움에 절로 감탄하게 될 것입니다. 자연의 아름다움과 문화가 만나는 곳, 바로 몽트레입니다. 제네바 호숫가에 자리한 이 도시는 알프스를 배경으로 한 환상적인 풍경을 자랑합니다. 특히 몽트레는 세계적인 재즈 페스티벌로 유명합니다. 매년 여름이면 도시 전체가 음악으로 가득 채워지죠. 유명 아티스트부터 신의 뮤지션까지 수많은 공연이 호숫가 곳곳에서 펼쳐집니다. 재즈를 잘 모르는 사람이라도 이곳의 분위기만큼은 분명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몽트레에서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명소가 있습니다. 바로 시옹성입니다. 호수 위 작은 섬에 세워진 중세성체로 좁은 다리를 통해 육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동화 속에서 막 튀어나온 듯한 모습이죠. 성 안을 둘러보며 역사를 알아보고 용기가 있다면 오래된 지하 감옥도 탐험해보세요. 또한 몽트레에서 시옹성까지 이어지는 호숫가 산책길은 꼭 걸어봐야 합니다. 호수와 산이 어우러진 파노라마 풍경, 그리고 길 곳곳에 놓인 조각상과 정원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스위스의 수도 베른은 중세의 시간을 그대로 간직한 도시입니다. 특히 구시가지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을 만큼 역사적 가치가 높습니다. 베른은 역사와 낭만, 그리고 스위스 특유의 정확함과 여유가 공존하는 도시입니다. 말 그대로 시계처럼 움직이는 스위스의 매력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곳의 대표 명소는 단연 치트글록의 시계탑입니다. 16세기에 만들어진 이 시계탑은 매시 정각이 되면 인형들이 움직이는 작은 공연을 선보입니다. 마치 역사책 속 장면이 눈앞에서 펼쳐지는 듯한 느낌이죠. 취리에 왔다면 조금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 볼 시간입니다. 바로 도시 전체를 내려다볼 수 있는 위틀리베르크 산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에베레스트를 오르는 것 같은 힘든 등반이 아닙니다. 기차를 타고 정상까지 편하게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숲길과 전통 스위스 샬레를 지나 도착한 정상에서는 놀라운 풍경이 펼쳐집니다. 취리의 시내와 반짝이는 취리 호수,
그리고 맑은 날에는 멀리 알프스까지 한눈에 들어옵니다. 사진을 찍고 싶은 마음이 절로 들겠지만 솔직히 말해 어떤 카메라도 이 풍경을 완벽하게 담아낼 수는 없습니다.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도 가볍게 전망을 즐기고 싶은 사람도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곳? 위틀르베르크는 취리를 가장 특별하게 만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이제 스위스 최고의 럭셔리 여행지 생모리츠로 떠나보겠습니다. 이곳은 스위스의 아스펜이라고 불릴 만큼 화려한 매력을 자랑합니다. 명품 부티크와 최고급 호텔, 영화 속에서나 볼 법한 우아한 분위기가 가득하죠. 하지만 생모리츠는 단순히 화려하기만 한 곳이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키 리조트이기도 합니다. 완벽하게 정비된 슬로프와 아름다운 설경은 누구에게나 감탄을 안겨줍니다. 하루 종일 스키를 즐긴 뒤에는 아늑한 카페에서 핫초콜릿 한 잔을 즐겨보세요. 또는 퐁듀와 라클레트를 맛보며 스위스의 겨울을 만끽해도 좋습니다. 스키를 사랑하는 사람, 쇼핑을 즐기는 사람, 그리고 럭셔리한 여행을 꿈꾸는 사람이라면 생모리츠는 최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이제 베르너 알프스의 중심 그린델발트로 향합니다. 전통적인 스위스 샬레와 꽃으로 장식된 창문들, 그리고 마을 뒤편에 우뚝 솟은 아이거 폭벽. 이곳의 풍경은 그야말로 숨이 멎을 만큼 아름답습니다. 아이거는 단순한 산이 아닙니다. 거대한 바위와 빙하가 만들어낸 자연의 걸작이죠. 이곳에서는 하이킹도, 스키도, 그리고 그저 풍경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린델발트는 자연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느끼게 하는 곳입니다. 잠시 걸음을 멈추고 깊게 숨을 들이마셔보세요. 자연의 웅장함이 여러분의 마음속까지 스며드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놀랍게도 스위스에는 단 하나의 국립공원만 존재합니다. 그리고 스위스는 그 하나의 모든 것을 담아냈습니다. 스위스 국립공원은 약 170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자연보호구역입니다. 이곳에는 자동차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오직 사람과 자연만이 존재합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숲과 수정처럼 맑은 호수, 그리고 야생동물들이 살아 숨쉬는 곳. 절벽 위에 서 있는 산악염소와 바쁘게 움직이는 마못, 운이 좋다면 하늘을 나는 독수리까지 만날 수 있습니다. 이곳은 자연을 있는 그대로 경험할 수 있는 진짜 스위스입니다. 자동차 키는 잠시 내려놓고 등산화를 신어보세요. 스위스 국립공원은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여행은 결국 자연 속을 천천히 걸어가는 것임을 알려줍니다. 이제 스위스의 또 다른 얼굴, 루가노로 가보겠습니다. 이탈리아와 가까운 이 도시는 야자수와 따뜻한 햇살, 눈부시게 푸른 호수가 어우러져 있습니다. 배경에는 알프스가 펼쳐져 있지만 분위기는 마치 지중해 휴양지에 온 듯합니다. 루가노에서는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유람선을 타고 호수를 천천히 둘러보거나 시원한 젤라토를 먹으며 여유를 즐겨보세요. 역사적인 중심가를 거닐다 보면 좁은 골목과 멋진 상점, 그리고 맛있는 음식들이 여러분을 반겨줄 것입니다. 루가노는 한마디로 여유를 배우게 하는 도시입니다. 루가노의 따뜻한 풍경을 뒤로하고 이번에는 웅장한 산악마을 엥겔베르크로 향합니다. 눈 덮인 봉우리와 절벽을 따라 흐르는 폭포, 그리고 깊은 평온함이 이곳을 감싸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요함에 속아서는 안됩니다. 엥겔베르크는 모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천국이기도 하니까요. 겨울에는 스키, 여름에는 하이킹, 그리고 가장 유명한 명소는 티틀리스 산으로 향하는 회전식 케이블카입니다. 정상에 도착하면 사방으로 펼쳐진 알프스의 절경이 여러분을 맞이합니다. 몇 킬로미터 밖까지 이어지는 풍경은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스위스의 놀라운 여행지 15곳을 함께 둘러봤습니다. 활기 넘치는 취리의 거리부터 웅장한 알프스 정상까지, 스위스는 누구에게나 특별한 여행을 선물하는 나라입니다. 이번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이 가장 가보고 싶은 스위스 여행지를 남겨주세요.
이번 스위스 여행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